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한때 세계 시장을 지배하며 혁신의 상징이었던 모토로라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토로라라는 이름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90년대부터 2000년대를 휩쓸었던 스타텍과 같은 핸드폰이나 2000년대 중반 꽤나 인기 있었던 레이저와 같은 핸드폰이지. 그중 스타텍이라는 핸드폰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거의 영화 속 미래 기술이 현실이 된 것처럼 경악했다고 해. 그도 그럴 것이 90년대까지만 해도 휴대폰은 거의 벽돌 크기의 무겁고 투박한 기기였지. 그런데 스타텍은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 그 당시 88g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벼움, 그리고 폴더를 여닫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당시 스파이 기기라고 불릴 정도로 주목받았었지. 그 후로 2004년에 출시된 모토로라 레이저 V3는 휴대폰 역사상 가장 얇고 섹시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어. 2000년대 초반에도 역시나 휴대폰은 뚱뚱하고 투박한 디자인이 대세였지. 하지만 모토로라는 세상에서 가장 얇고 스타일리시한 패션폰을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고 모든 기술력을 동원하여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포츠 스타 베컴을 내세워 출시 4년 만에 1억 3천만 대라는 경이적인 판매 기록을 이루게 돼. 그런데 모토로라는 사실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었어. 모토로라는 폴 갤빈이 1928년에 설립했고 처음에는 자동차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했지. 이름도 처음엔 모토로라가 아니라 갤빈 제조 회사였어. 당시 자동차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었지만 자동차 라디오는 당시 200에서 300달러 정도로 가격이 비싸고 크기가 커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치품이었지. 갤빈은 여기에 착안하여 자동차 라디오를 대중화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작고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집중했어. 그리고는 가격은 시장 가격의 거의 10분의 1인 30달러 정도의 자동차 내부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라디오를 출시하게 돼. 이때 이 라디오 이름을 모토로라라고 짓게 되지. 거기다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며 라디오 판매량도 증가하게 되는 호재를 겪게 돼. 보통 이렇게 잘 되다 보면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는 법인데 자동차 라디오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경찰 무전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어. 뭔가 이런 무선 통신에 관해서 더욱 더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거지. 그리하여 1936년에는 최초의 경찰 무전기를 출시하게 돼. 이게 어느 정도로 혁신이었냐면 당시 미국 교통경찰들은 농담으로 제 아무리 도주 운전자가 빨라봤자 우리가 쓰는 모토로라에 비하면 느리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 그리고 모토로라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전쟁부가 사용하기 위해 모토로라의 최초의 워키토키를 발주했고 모토로라는 등에 지고 다니는 수단으로 워키토키를 개발했지. 실제로 이런 무선통신기기의 개발은 연합군의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 그리고 이때부터 라디오를 중심으로 한 무선통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 또한 1950년 한국전쟁에서도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단시간 내 직원 1600명을 한국에 파견해 군수품 일을 도왔다고 해. 49년 매출이 820만 달러에서 50년 1억 7,700만 달러, 54년에는 2억 500만 달러로 증가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무선통신의 진심이었던 모토로라는 1960년대에는 미국 우주개발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 특히 1969년 달에 착륙하여 인간의 작은 발걸음 하나지만 그러나 인류에게는 큰 발걸음이라고 말한 닐 암스트롱 선장의 생생한 육성이 지구에 전달된 것은 바로 모토로라가 개발한 우주통신용 무전기를 통해서였지. 그러나 모토로라의 진정한 도약은 1983년에 첫 번째 휴대폰을 출시하면서 시작되었지. 바로 모토로라 다이나텍 8000X야. 이 휴대폰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혁신이었고 30분밖에 통할 수 없다는 제약과 790g으로 거의 1kg에 육박하는 무게, 재충전하는데 거의 10시간 가까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3,995달러라는 가격으로 출시되었어. 그러나 그렇게 높은 가격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혁신적인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기꺼이 지불했지. 이 휴대폰은 역사상 최초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용 휴대전화였고 현대 휴대폰 산업의 키트를 마련한 역사적인 핸드폰으로 남게 돼. 그리고는 89년에는 세계 최초의 플립폰인 모토로라 마이크로텍 9800X를 선보이게 되고 기존의 벽돌폰처럼 무거운 핸드폰을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게 되지. 이때 당시 광고가 흥미로운데 기존 핸드폰이 얼마나 무겁고 컸으면 단순히 이런 비교만을 포인트로 광고를 했을까 싶어. 이때부터 모토로라는 본격적으로 휴대폰 시장에 진입하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어. 아무래도 최초이다 보니 점유율 측면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 모토로라는 휴대폰 시장에서 거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추었고 영상 초반부에 말한 모토로라 스타텍과 같은 제품을 통해 최고의 휴대폰 제조업체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지.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모토로라는 점차 다른 경쟁자들에 의해 시장에서 밀리기 시작해.
다들 익히 알고 있는 노키아가 최대 경쟁자였지. 그 당시 노키아도 모토로라와 같이 통신 산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노키아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디자인, 그리고 2세대 통신 방법인 GSM 기술만을 넣은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지. 이 2세대 통신 방법은 80년대의 1세대 통신 방법에 비해서 무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기에 그 당시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 2세대 통신 방법은 유럽의 GSM 말고도 CDMA 방식이 있었어. 유럽은 GSM 방식만 사용했지만 모토로라의 미국은 GSM도 있고 CDMA 등의 전송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안게 된 거지. 하나만 만들어도 될 것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만들고 고려해야 되니 모토로라 입장에서도 꽤나 곤욕스러웠을 거야. 점점 노키아에게 점유율을 잠식당해가던 모토로라는 2004년 레이저폰을 계기로 반등하게 돼. 어떻게 보면 디자인으로 혁신을 만들어낸 거야. 또한 저가 시장을 호령하는 노키아에 대항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저렴한 가격 정책을 실시하여 2000년대 중반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돼. 그러나 이 성공이 결국 모토로라를 망하게 만들게 되는데, 모토로라는 오직 레이저폰의 인기를 지속하는데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해. 혁신보다는 안주를 선택한 거지. 블랙매트 버전, 핫핑크 버전, V3i 버전, V3c 버전, MS500 버전, 맥스 버전 등 나열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레이저폰 시리즈를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에 선보였지. 기능들이야 당연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향상은 되었지만 혁신적인 기술이 없는 탓에 노키아의 바나나폰이나 삼성의 햅틱, LG의 초콜릿폰이나 프라다폰처럼 패션폰들이 출시되며 점점 레이저폰은 매력을 잃기 시작하지. 소비자 입장에서도 큰 기술 향상이 없이 껍데기만 바뀌는 느낌이 드니까 더욱더 지루하게 느끼게 되는 거고, 결국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제대로 내리막을 걷게 돼. 물론 모토로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내리막을 걷게 되지. 당시 MP3였던 아이팟은 세련된 디자인과 말도 안 되는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것도 챙기고 핸드폰도 챙기고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지. 근데 이게 한 번에 합쳐지고 거기다 인터넷까지 쓸 수 있게 되니 진정한 혁신이 따로 없었어. 거기다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벗어나 직관적이고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지. 대중들은 온통 터치스크린과 3G폰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쏠렸고, 기존 피처폰의 매력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모토로라는 오랫동안 레이저와 그와 관련된 파생 제품들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대두된 스마트폰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지. 이 여담으로 아이폰은 2007년 출시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앞서 말한 GSM 통신 방법 때문이었어. 당시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 모두 CDMA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폰을 갖고 와도 아예 쓸 수가 없었지. 시장 점유율은 2006년 22%에서 2010년에는 4%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돼. 단기간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이제는 기업을 계속 운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도까지 가게 되지. 이런 상황에 계속 구조조정을 하며 몸집을 줄이다 결국 2011년 구글에게 125억 달러로 인수되며 독립적인 기업으로서의 생을 마감하게 돼. 애플의 아이폰만을 상대해도 버거운 마당에 삼성 갤럭시까지 치고 들어오니 이 시장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지. 그러나 그 이후 애플과 삼성은 매해 엄청난 혁신을 선보이며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오기 힘든 제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쥐락펴락하다 보니 앞서 나가기는 어렵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갑질을 해보려니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 그러다 결국 인수한 지 4년도 안 돼서 2014년 레노버에 29억 달러에 매각하게 돼. 100억 달러, 10조 이상 손해보고 매각한 거지. 근데 구글 입장에서도 얼마나 필요가 없었으면 10조 이상을 버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을까 싶어. 그 이후 모토로라는 모빌리티 사업부와 최근에는 5G 기술과 연결된 스마트 기기 및 IoT 기기를 중심으로 무선 통신 장비 제조를 주로 하는 솔루션 사업부로 나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스마트폰의 경우 모토로라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모토G 시리즈나 모토Z 시리즈는 여전히 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지. 그러나 옛 영광을 회복하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모토로라는 초기에는 혁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한 기술들을 현실로 만들어냈었어. 하지만 혁신을 거듭하다가 한순간의 안주로 인해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후발주자에게 제대로 따라잡히게 되었지. 우리나라의 삼성도 201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세계 시장에서 혁신을 거듭한 제품으로 선도하고 있지만, 모토로라의 경우처럼 혁신을 거듭하지 않는다면 점유율 추락으로 휴대폰 사업을 축소해야 할 수도 있어. 세계 최초의 자동차 라디오 소형화를 시작으로 달의 서식으로 첫 번째로 육성을 전파하게 해주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첫 역사를 장식하며 이동통신기기의 지평을 열어준 모토로라와 이 브랜드의 몰락에 대해서 알아봤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